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했었던 남편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전 남편은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어요.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었던 남편이 막상 음주운전으로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평소에도 음주운전은 죄악이라며 터부시 해왔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사고 사라니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비록 전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였지만 전 남편이 잘 되기만을 빌었었죠. 전 남편은 자기 사업에 대한 열망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능력도 없었으면 그저 자기 수준에 맞게 사업도 키웠을 법도 한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편의상 그냥 남편이라 지칭하겠습니다. 지금도 이혼한 전 남편이라기보다는 남편이 단어가 제게는 익숙하니까요. 늘 부족한 자금력 때문에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곤 했어요.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이란 것은 자기 대에서 끊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가난했어요. 돈은 눈 씻고 봐도 구경도 못할 만큼 두 집이 다 가난했습니다. 돈을 벌어보겠다고 불을 켠 남편이 가난한 저와 결혼하지 않고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할 수도 있었어요. 남편은 집안이 가난한 것 말고는 뭐 하나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얼굴도 푸틴한 부잣집 도련님 상에다 머리도 좋아서 좋은 대학도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성격도 밝아서 주위에 따라다니는 후배 여자애들이 줄을 이었어요. 그 중에는 미대 다닌다는 부잣집 딸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역시나 가난해서 친정 도움도 전혀 못 받을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걸 두고 시댁 식구들이 미쳤다며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했어요. 남편이 뭐가 부족해서 저처럼 없이 사는 집안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와의 사이를 잘 알고 있었던 그 잘 산다던 남편의 후배는 일부러 방해를 하려고 시댁에 드나들었어요. 그 여자는 자기 부모님의 경제력을 앞세워서 시댁 식구들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남편한테는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그런 탓에 시어머니는 제가 눈에 가시였어요. 저만 아니었어도 아들이 훨씬 수월하게 살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은 그 후배 여자의 농간에 모두 다 빠져버린 거였어요. 아무리 찔러도 꿈쩍도 하지 않는 남편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못 먹는 감을 찔러나 보고 어디 두고 보자 하는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여자이지만 여자의 질투심이란 것이 참 무섭더라고요. 아버님은 공장 야간 경비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한 번씩 호떡이나 붕어빵 장사를 하러 나가셨어요. 두 시누이들은 모두 다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때 남편의 후배란 그 여자는 수시로 그 허름한 시댁에 이것저것을 사들고 찾아와서 예비 며느리인 양 했었다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때도 남편에게 그랬다고 했어요. 너 정신 좀 차려라.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꼴을 보면서도 너 하나만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너는 술한이를 마다하면 남자도 아니다. 있는 집의 딸이 네가 좋다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싫다는 거야. 남편과 제가 사귀는 사이에 꼽살이 끼어든 사람이 누군데 오히려 제가 남편과 술한이 사이를 갈라놓은 나쁜 여자 취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 꼴 저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저와 결혼을 더 서둘렀어요. 술한이란 여자가 남편의 의사와는 다르게 시댁 식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더 두고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럴수록 시댁 식구들은 저를 더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한테도 별 이상한 말을 다 했어요. 내 아들이 하도 아가씨랑 죽어도 결혼한다고 해서 점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여자를 잘못 만나면 오래 못 산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 신세 망칠 생각이랑은 말고 떨어져요. 남편은 뻔한 거짓말이라며 신경을 쓰지도 말라고 해서 저도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저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처럼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시는 분한테 돈을 빌렸다던 돈이 바로 수란이란 여자가 사채로 빌린 돈이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수란이 부모님이 사채업자였습니다. 남편에게 악의적으로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압박을 해왔어요. 남편은 굴하지 않고 버텨보려고 했었지만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업이 안정권이 들기도 전에 기초부터 흔들어 버리니까 무너지는 것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만일에 있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신혼집과 약간의 돈을 제 앞으로 돌려놓고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어 가니까 제 살 길이라도 찾아야 한다면서요. 만일에 제 월급도 차업을 당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싫었지만 다시 상황이 바뀌면 다시 합치는 조건으로 이혼에 동의했어요. 그런 후 3년이 지나는 동안에 남편의 사업은 거짓말처럼 회복이 되어갔어요. 남편의 얼굴도 한결 밝아졌어요. 남편과 전 이혼을 해서 서로 떨어져 살았고 법적으로는 남남이었어도 예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여전히 서로 부부라고 믿었었죠. 제가 남편과 이혼한 것을 알게 된 수란이란 여자가 남편의 돈줄을 풀어줬어요. 그때부터 초월하면서 시댁 출입을 하면서 남편과 결혼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 여자 농간 때문에 남편의 사업이 휘청거렸는데 그 발칙한 여자한테 마음이 갈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도 남편은 그 여자의 도움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수련이와 결혼하라고 시댁 식구들이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찾더랍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연락을 받고 갔을 때에는 이미 하늘나라로 간 후였어요. 그걸 두고도 피통한 마음으로 병원에 찾아왔던 시댁 식구들이 저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모질게 쫓아냈어요. 직전에 저와 남편은 재결합을 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저야 당연히 남편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시어머니는 저를 밀어내면서 그러셨어요. 낯짝도 두껍다. 누구 약 올리려고 왔냐? 내 아들을 잡아먹은 주제에 낯짝을 내밀고 싶더냐? 어서 썩 꺼지지 못해? 바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을 시끄럽게 만들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와버렸죠. 그리고 남편의 변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공개한다면서 남편의 회사 사무실로 나오라고 했어요. 남편의 회사로 갔더니 수란이란 여자와 시댁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얼척이 없게도 수란이란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경기를 일으키듯이 지랄을 떨면서 저에게 당장 나가라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제지를 했어요. 제가 불렀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먼저 들려줄 것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이건 보름 전에 저에게 맡긴 겁니다. 라며 녹음 영상을 노트북으로 틀어줬어요. 제가 거주하는 주차장과 흡사해서 놀라웠어요. 거기에 시어머니와 수란이란 여자가 제 차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웬 시커먼 모자를 뒤집어 쓴 남자가 제 차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일부러 블랙박스에라도 찍힐 것처럼 티를 내고 차를 만졌어요. 그걸 본 수란과 시댁 식구들은 얼굴이 당장이 노을해졌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걸 전해주면서 고인인 김석두 씨가 그러셨습니다. 내가 와이프에게 차를 사주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협박했어요. 계속 만나면 가만 놔두지 않을 테고 영상에 나온 남자를 시켜서 브레이크를 고장내게 할 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녹음한 증거물도 제시했어요. 그 차는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사준 차였는데 제가 아직 운전이 미숙해서 조심조심 해가며 타던 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타던 차를 주고 제 차를 탄다며 가져갔어요. 그런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저한테 주었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던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수란이란 여자와 시댁 식구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랬지만 사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저를 남편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별 짓들을 다 해왔더라고요. 남편은 겁이 많은 제가 행여나 불안에 떨까봐서 함구했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 차를 가져다가 자동차 점검도 받았다고 했는데 별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했어요. 그날도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심하게 다툰 이후로 홧김에 한잔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든 재산과 회사는 저에게 전부 주겠다는 이혼을 전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의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변호사가 무슨 죄라고 쥐어뜯을 기세였어요. 미쳤어요, 변호사 양반? 내 아들이 아무리 이혼한 저한테 몽땅 줬겠어요. 그러자 수란이란 여자도 한마디를 거들더라고요. 내가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키워준 회사인데 땡전 한 푼도 안 보탠 여자한테 준다고요.
나한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꼴은 못 봐요. 그러자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러실 것 같아서 이 노분과 그동안 사채업자들과 짜고서 협박했던 것들을 모아서 모두 경찰에 넘겼습니다. 오기 전에 다 넘기고 왔으니까 아마도 곧 경찰에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말에 지은저가 있는지 어쩐지 망연자실해하며 도망을 갔어요. 저는 벌레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경비원들을 부르기 전에 당장이 여기서 나가세요.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따지든지 알아서 하시고 당장이 나가요. 그 말에 새파랗게 질려서 시댁 식구들은 말도 못했어요. 그래도 제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길래 경비원을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돈이 무엇이라고 간사한 술안이 꿰매 넘어가서 남편에게 별 스트레스를 다 주었더라고요. 남편을 그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저에게 모든 것을 유산으로 넘겼을까 싶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